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네, 오늘 정말 SK하이닉스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대전환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주포들의 이 엄청난 흔들기를 견뎌내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강조해드렸죠?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이 SK하이닉스는 다소 거친 폭락이 쏟아지더라도 시장에 이 극심한 공포가 밀려올 때, 저는 그때부터 오히려 주포들이 장중에 급하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짜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철저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린 주가가 이 맥점 가격대에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바닥에 대한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공포의 투매 자리를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히 예고를 해드렸는지 어제 영상 핵심만 짧게 팩트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하락 매수예요, 매도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매수의 관점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의 영상에서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드렸습니까? 맥점 라인에 근접을 하면 그땐 우리는 겁먹지 말고 매수를 하시라고요. 지금 다 오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기다렸던 자리. 네, 보신 대로 정확하죠. 제가 말씀드린 그 실전 시나리오, 미국 증시의 기술적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SK하이닉스 현재 이 반등 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주포들의 기습적인 전환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아주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바닥을 좀 확인시켜줬으니까 기분 좋게 아래에 좋아요 버튼도 시원하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맥촌코치는 우리의 이 SK하이닉스가 이 에너지가 단순히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더 강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을 멈춰 세운 자리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시장 어떤 전체적인 이 수급 전환과 지금 맞물리면서 굉장히 묵직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과연 어떤 구체적인 경로를 그리면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이 또 극대화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대응 전략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와서,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지난 이 6월 조정에서 이때죠. 이때도 이제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반등 파동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미처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 찾아오는 조정 구간이 아주 훌륭한 이 진입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했죠. 자, 매일 제가 추적 관찰한 이 맥점 차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가 이 바닥권에서 선침해를 해두었던 이 하단 가격이 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 이 조정이야말로 이 다음 우상향 사이클을 진입하기 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이제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냐면,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장중에 한번 거치게 흔들어내는 그 속임수 파동을 보여줄 건데,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의도적인 투매 물량을 좀 쏟아질 거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하지만 우린 그때 겁먹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가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아주 디테일한 이 세부적인 이 흔들림, 이 흐름까지도 전부 다 잡아드렸던 겁니다. 장중에 정말로 지지선이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투심을 흔드는 아주 잔인한 무빙이 나오긴 했지만 그 흐름조차도 제가 한 발 앞서서 정확하게 예고를 해드렸던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주 짧게 보고 자고요. 깨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중에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이제 지수가
이동평균선에 맞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기를 하더라도 그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해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면서 오늘 장중에 6%까지 빠졌지만 무려 저가 대비 18%까지도 지금 상승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 이번 조정 구간은 제가 이 앞서 나왔던 이 조정 구간들보다 더 큰 변동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제 깊은 조정이 발생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고가 대비 30%의 수준까지는 주가가 좀 거치게 빠질 수 있다고 그 구체적인 조정의 폭까지도 미리 다 말씀드렸죠. 보시면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초반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30%가 빠지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 귀신같이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전형적인 주포들이 이 장기적인 보유 물량을 뺏기기 위해서 설계해두는 대규모 흔들기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점 과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서킷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투매를 터뜨리면서 개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난 이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고 정말 이제 시장이 끝도 없이 밀리겠구나라는 이 심리를 만들어버리면서 포기를 하고 던지는 이 물량들까지 하단 라인에서 세력들은 전부 다 싹쓸이를 해서 담아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번 역사적인 이 대세 상승장 속에 조정이 나오면 매번 이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주가가 조금 밀린다고 해서 우상향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섣부르게 절대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원래 달리는 말의 고삐를 중간에 함부로 끊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실적 관찰을 하면서 그 추세를 끝까지 타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현재 이 상승을 온전히 우리가 챙겨 먹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수급을 보더라도 그 팩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제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이 지치다 못해서 오랜만에 시장에 대규모 매도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강력한 이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지독한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잠시 숨통을 틔워주는 일시적 이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오해를 해서 현재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포들은 어떻습니까? 그 개인들의 공포 물량을 기관들이 싹쓸이하듯이 쓸어 가더라는 거죠. 계속된 서킷이 발생이 될 때 엄청나게 지금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다음 주 이제 추가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이미 최근 이 투매 구간 속에서 여러 번 공포를 몸으로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딱밤을 연달아 3대를 맞았어요. 그럼 이제 손만 슬쩍 들려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아플까봐 몸을 움츠리고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공포가 완벽하게 지금 학습이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오더라도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전 부근에서 전부 완벽하게 물량을 털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급에 대한 전환,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 수급에 대한 전환을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딱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워낙 무시무시한 장세인데 이대로 또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으로 꼬그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단호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설령 다음 주 초반에 장중 흔들림이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연출이 되더라도 저는 여전히 이 구간을 강력한 매수의 기회로 또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흔들림 뒤에 언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시세를 뿜어내고 시작을 할까? 저는 코앞에 다가오는 이번 삼성전자의 7월 7일 실적 발표가 우리 SK하이닉스에게도 상방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대반등의 트리거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글로벌 정치를 지독하게 짓눌렀던 AI의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실적 수치로 그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워 버릴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 글로벌 이 기술주의 시장을 오히려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강력하게 리드해 나갈 것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 불리는 이 D램과 그리고 차세대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을 우리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무려 70%나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자금들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 두
기업 외에는 지구상에 대안이 없는 완벽한 독과점 상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상품인 이제 HBM 시장은 바로 이 SK하이닉스가 무려 58%라는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금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돌아설 때 차트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통 D램을 공장에서 찍어내서 팔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근데 HBM은 D램의 가격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비싸게 팔아먹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폭발적인 실적 성장성을 차트에 지금 고스란히 선반영이 돼서 훨씬 더 SK하이닉스가 강하고 탄력적인 이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장에서 이제 중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딱 이렇게 자석처럼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을 만들어줬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선에 닿지 않은 채로 현재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바로 강하게 전환을 해줬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하이닉스 가격대에서는 지금 주가가 지지선에 내려오기도 전에 먼저 채가려는 이 대기 매수세가 지금 시장에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을 주었어도 머리 위로 보면 5일 이동평균선 저항대까지만 힘겹게 회복을 해줬지만 우리 SK하이닉스는 지금 단 하루 만에 바로 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정말 턱 밑까지 아주 바짝 붙여놓고 터치를 해줬단 말이죠. 이것도 왜 그럽니까? 세력들의 매수세, 매수에 대한 강도 자체가 지금 하이닉스가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되고 나서 주가 경로는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당장 다음 주인 7월 7일이지만 우리 SK하이닉스의 본 실적 발표는 이제 7월 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7일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의 상방을 열어주는 트리거가 되면서 증시를 견인해주면서 그 상승 탄력은 그대로 이 SK하이닉스가 바톤을 이어받고 7월 말 자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우상향의 강한 흐름을 아주 길게 좀 유지해 줄 거다라는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스케줄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이제 시장의 우려대로 진짜 이 피크아웃, 정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려면 보통 고가권에서 주가가 오랜 기간 유지를 해주면서 대중들에게 더 과도한 과열 심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해놓고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넘기면서 피크아웃이 발생하는 건데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 고점에서 뭐 광기 랠리를 보이다 꺾였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점 대비 무려 지금 30% 수준의 깊은 조정을 미리 겪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이 확보되는 그 시점에서 터져나오는 실적 발표는 피크아웃의 재료가 아니라 주가가 위로 강력하게 쏘아올리는 대전환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1분기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도 우리가 그 흐름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신호탄이 되면서 주가가 갭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때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위치와 흐름과 상당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자,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힘없이 주가를 밀어놓고 아주 극한의 공포까지 만들어 놓고 주가를 반등이 나고 나서 한 번에 흔들기를 더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호재를 만들면서 또 갭을 만들면서 개인들이 쫓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터져 나오는 이 양봉 반등 뒤에 다음 주 초반에 주포들이 개인들 또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중에 뭐 숨고르기성 이 흔들림을 보여주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고 철저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거듭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뭐 이때와 같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이제 더 강력하게 나오겠죠, 지금. 반등이 더 세잖아요. 이렇게 세력들의 흔들기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상향의 이 조정 국면에 완전 종지물을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더 크게 그려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흐름이 제가 매일 추적 관찰하는 이 맥점 차트에선 더욱 정직하고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는 이 절대적인 맥점 라인에 터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망치지 말고 악착하지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과거 50만 원에 터치를 했던 시절부터
시장에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나온 증시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도, 그리고 바로 지난 6월 조정 장세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극심한 공포가 발생해서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는 그 심리적 구간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지지선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강력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제가 외쳐왔던 거죠. 그렇게 진바닥이 확인이 되고 나서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정해둔 이 매수 밴드를 그대로 타고 견고하게 우상향 랠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기술적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도 귀신같이 제가 설정해둔 이 과열 밴드의 상단에 주가가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도달하면 어김없이 세력들은 항상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켰다는 거죠. 이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 하락 역시도 정확하게 제가 그어둔 이 과열밴드 상단에 터치를 하고 나서 정직하게 조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와 멈출 자리가 차트에는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쪽으로 과열밴드 상단선을 향해 유동성 랠리를 다시 펼치면서 흘러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라는 주도주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의 맥점이 찍히는 그 중요한 위치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사인을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맥점 하단선에 내려오자마자 제가 소신있게 매수에 대한 타점이 맞다면서 실시간 문자로 정확하게 시그널을 쏴드렸죠. 이제 조만간 고대한 이 상방 추세로 전격적으로 대전환을 보여줄 이 SK하이닉스의 진바닥 맥점, 그리고 향후 주가가 과열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할 정확한 이 실전 대응 포인트를 저 맥점코치와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현재의 조정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내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